안녕하세요. 5월 15일 일요일입니다. 정군의 야구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롯데가 지금 5월 14일 현재 두산과 공동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 승패에 따라서 2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해당 팀들, 팬들은 또 승패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롯데 팬들, 외국인 선수 그중에서 글렌 스파크맨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성민규 단장과 인터뷰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 댓글 거의 대부분이 제발 스파크맨 바꿔달라고 교체해달라고 그런 게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정프로는 스파크맨 선수 경기 영상을 좀 다 보셨어요. 네. 보시고 또 생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 정프로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부위는 나쁘지 않은데 제구력이 좀 좋지를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오리스 시절 봤던 스파크맨 선수는 제구력이 그렇게 나쁘진 선수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시즌 초반에 제구가 또 너무 안 돼서 좀 힘들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최근 NC전 9위를 보면서 뭐 양의지 선수의 헤드샷이 나오기 전까지 이 9위는 제가 예전에 봤던 스파크맨 선수의 9위였기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롯데가 이런 분위기, 이런 강하려고 어떻게 보면 상위 순위에 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너무 지금 분위기 좋기 때문에 여기에 요 스파크맨 선수의 이 부진이 조금만 다른 선수가 오든 뭔가 메꿔주면 우리 롯데 더 잘할 것 같은데. 왜냐면 지금 찰리 반스, 박세웅 선수가 원톱펀치를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잖아요. 팬들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네, 답답하죠. 왜냐면 3, 4 선발까지만 좀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 나균환, 서준환 선수 너무 많이 던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롱 릴리프로요. 네. 개막 이제 한 달 좀 넘었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보면 본인 외국인 선수들이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했고 지금 또 살아나는 그림들이 그래프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스파크맨 선수한테 한두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진다 그러면 반등할 수도 있겠다는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서민규 단장과 지난번에 인터뷰를 했을 때 내부에서도 당연히 교체에 대한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는데 마이널드 투수 코치가 좀 더 기다려달라. 아마 정프로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 때문일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또 프런트에서 받아들여서 일단 지켜보는 상황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가 지금 되게 중요한 한 주가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롯데 내부에서도 스파크맨 선수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 아마 교체 카드를 꺼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스파크맨 선수가 지금 기아랑 두산 경기거든요, 롯데가. 그 기아전에 등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등판 기회를 아예 없애고 뭐 교체 발표를 할지 뽑아놓고 이제 오기 전까지 한 번 더 로테이션을 또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분위기를 알 건데 자기 실력을 더 발휘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정말 잘 던지고도 교체가 될지 정말 기회가 없이 교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롯데에서 그런 생각을 좀 가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뭔가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DJ 피터스 선수도 사실 좋은 성적은 뭐 어떨 때는 멀티히트, 어떨 때는 아예 무안타 뭐 이렇게 좀 약간 기복이 있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터스 선수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크거든요. 이제 전력 분석에서는 지금까지 외국인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냈을 때의 그 지표를 뽑아보니 180타석 이상을 소화해야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더라. 공감합니다. 100% 공감하고 낯선 투수들은 적응하는데 뭔가 로테이션이 한 바퀴가 각 팀마다 더 돌고 상대팀에 대한 분위기, 투수 능력치들 그런 걸 다 나도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타석에 들어가는 거랑 그냥 타석에 들어가서 쳐보는 건 완전 틀리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 진짜 180 정도의 기준이 다 돌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본인의 실력이 나오는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좀 너무 이르지 않나 시간이. 프로의 의견은 그래도 스파크맨한테는 한두 경기는 좀 더 뛰게 해준 다음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1군인데 본인이 지금 1.5군 왔다 갔다 하는 선수들 있잖아요. 국내 선수들도 중에서 본인이 2군 내려갈지 아니면 방출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대한 그런 분위기가 딱 몰렸을 때 되게 불안하고 경기력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야구에 집중을 못하는 거죠. 오늘 내가 못하면 이군 갈 것 같은데. 그 외국인 선수는 어떻겠어요? 더 하죠. 타지에 와서 더 쫓기겠죠. 지금 6경기 나서가지고 선발 투수인데 20이닝이에요. 그리고 단 한 번도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지 못했고요. 뭐 사실 롯데 팬들도 많이 참았죠. 이 정도면. 그렇죠. 근데 타자 입장에서는 뭐 뿔끝이 살아간다는 느낌을 저는 영상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야 날이 좀 풀리면
분명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아가지고 네. 뭐 스파크맨 선수를 대체를 해서 어떤 선수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선수가 정말 스파크맨 선수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너무 잘해주면 좋죠. 근데 만약에 또 그것도 물음표이기 때문에 어차피 롯데 자이언츠에서 뭐 구단 내에서 알아서 결정하시겠지만 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 조금 이르다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네, 오늘 또 특급 스페셜 게스트. 하지만 부르면 항상 오는 새벽부터 유현진 네. 선수 중계했는데 썸중계 하시고 막 네. 퇴근하시려는 거를 제가 네. 잡았습니다. 왜 잡았냐면은 송지우 위원이랑 어제 정근우 프로랑 같이 랜더스필드에서 네. 김광현 선수 선발 등판을 봤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명품 해설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송지우 위원을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김광현 선수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국내에서는 이제 힘으로 누를 수가 있었어요.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는 그때 김광현 선수의 평균 구속이 147.6 이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국내 자완 투수에서 가장 빠른 볼, 최고 구속은 당연히 150km 훌쩍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었었고 힘으로 누르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과연 메이저리그에 통할까 이런 걱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여니까 그쪽에서는 완전히 다른 투수로 변모를 하면서 정말 이 2시즌 동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국내 복귀를 했어요. 이제는 유현진 선수와 같이 노련미, 골배합, 또 컨트롤도 예전보다 안정됐고 예전에 김광현 선수는 투구수가 좀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이제 물론 슬라이더 그러니까 변화고 비중이 높아졌는데 커브하고 체인지업 활용도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상대 타자들이 늘 머릿속에 그리는 게 김광현 하면은 슬라이더, 빠른 볼. 네. 근데 거기에 가끔씩 떨어뜨려주는 커브나 바깥쪽 체인지업이 정말 타자들이 대처를 못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더 자신감이 생겼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체에 가까워지는 힘 조절, 강약 조절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평균 자신이 올라가도 0.6밖에 되지 않는 이유가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지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완전체에 가까워지고 있다. 좀 감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네. 정프로도 또 어떻게 보셨는지. 평평을 다 해주셨고 네. 거기에 조금만 더 보태자 그러면 예전에 직스를 투피치로 음. 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쪽에다 히팅 포인트를 맞춰놓고 맞아. 파울을 많이 만들거나 볼 개수가 더 늘어나고 네. 맞아. 투수들이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 타구를 빠른 카운트에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에 대해서 맞습니다. 투구수도 많이 전략하고 많은 이닝을 끌고 갈 수 있고 되게 많이 성장한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 자체가 너무 좋아졌다라는 평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힘으로 누르는 김광현 선수도 매력적이고 좋았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말 안정이란 단어가 거기에 같이 붙었기 때문에 아마 타자들이 이런 김광현 선수의 모습에 옛날에 상대해봤던 타자들은 아마 확연히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옛날에 김광현 선수 이건 얘기 많았죠. 저 투피치 아닙니다. 네. 현재 던지 커브 던져 하는데 활용도가 맞아. 지금 같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 선수가 이걸 제대로 적재적소에 활용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가 역시 돌아와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가왔다. 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근데 이런 김광현 선수의 상승세가 뭐 당연히 뭐 이제 여름 되고 뭐 이러면 조금씩 꺾일 부분도 있겠죠. 저는 그건 팀에서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올해 훈련 합류도 좀 늦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개인 훈련을 한다라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6월 되면은 뭐 문승훈 선수라든가 박종훈 선수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노경훈 선수도 돌아와야죠. 그렇죠. 노문 선수 그러려면, 있고 네. 선발 투수 자원이 여유가 생겨요. 그랬을 때 저는 일시적이라도 6인 선발 로테이션을 쓴다라든가 네. 좀 관리를 해주는 측면이 필요하고 그게 또 에이스 보호해줄 수 있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랜더스가 가을 야구를 바라보고 또 지금 성적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에이스를 보호하고 나가준다면은 꾸준하게 김광현 선수가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SSG 경기 보시면서 이제 김광현 선수가 등판하면 이기는 그런 공식처럼 항상 네. 어제도 결국은 이겼어요. 2대1로 승리를 거뒀죠. 그 랜더스가 지금 좀 3연패에 빠졌던 그 이유와 그다음에 앞으로 좀 어떻게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3연패에 빠진 거에 대해서는 뭐 한 1년을 치르다 보면 그럴 수 분명히 있는.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서 팀의 에이스가 나와서 그 경기는 어떻게든 잡고 가야지만 중요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무엇보다 김경현 선수의 후투도 있었지만 1점을 실점하고 난 다음에 무사말로 해서 최양 선수의 5, 2, 3 이 더블 플레이가
키포인트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전에 정프로가 좀 선수들도 좀 만나보셨잖아요. 어제 처음으로 이제 SSG로 바뀌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클럽하우스도 처음 가보셨죠. 클럽하우스가 이제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아, 네. 표정이가 사우나 보셨어요? 그랬더니 형이 만약에 계실 때 사우나를 이런 또 사우나가 있었다 그러면 더 잘했을 건데 냉탕과 그런 온탕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런 무엇보다 3연패를 했지만 한 것 같지 않은 팀 분위기. 그래도 1위 팀의 여유가 좀 많이 느껴졌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추신수 선수를 좀 만났는데 네. 요즘 추신수 선수의 어떻게 보면 타격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서로 좀 얘기를 좀 하고 왔습니다. 네. 네. 어떻게 일하셨는지. 타자가 투수를 바라볼 때 저는 이 볼을 제일 정확하게 치려면 저는 제일 정확하게 서 있는 스탠스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네. 추신수 선수는 던지기 전부터 왼쪽 어깨를 쫙 빨리 넣어가지고 이게 다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것보다는 좀 다리를 먼저 움직이고 볼이 오는 거에 대해서 오른쪽 어깨가 좀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어제 타석에서 그거를 조금 많이 변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에 조만간에 좋아지지 않을까. 네. 근데 어저께 그 두 번째 타까지 공이 잘 안 보이더래요. 네네. 세 번째부터 좀 낮이더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문학구장에서 저도 홈 경기를 많이 해봤잖아요. 네. 항상 토요일 날 5시 경기 제일 싫어합니다. 아니면 제발 흐려라. 그늘이 안 지게. 피차가 던질 때 공이 꺼멓게 보여요. 이게 변화구인지 직구인지 구분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 초반에 점수들을 못 내더라고요. 네. 진짜. 네. 투수가 사인을 내는 순간에 야수들도 뭔가 다 움직임이 있다면서요. 그 사인들이 있다면서요. 네. 투수가 공을 던져야지만 플레이가 시작되지만 포수가 또 사인을 내야지만 투수가 그 사인을 보고 세트 모션이나 와인드업으로 들어가서 플레이가 진행되는데 그 사이에 내야수들도 보수의 사인을 보고 보수의 사인을 전달을 받아서 외야한테 전달까지 해줘야 되는 그런 플레이가 하나가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네. 이래야지 이제 스타트를 어느 쪽으로 빨리 걸 건지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요즘에 이렇게 사인을 안 보고 뭐 면산을 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노련한 타자들은 야수 움직이는 거 보고 캐치를 하는 그런 이제 눈썰미가 좋은 선수들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제가 볼 때 그게 약간 퇴색이 된 게 시프트를 심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심하게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기계적으로 막 움직여요. 네. 막 벤치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정프로가 선수 시절에 빛이 없는 공간에서 스윙 연습을 되게 많이 했다고. 네. 예, 그 이유가 되게 궁금했어요. 어두운 곳에서 눈을 감고 걸 되게 좋아했어요. 눈을 감으면 제 신체 바란스의 모든 걸 제가 다 느낄 수 있어요. 눈 뜨고 있을 때 느낌하고 눈 감고 있을 때 내가 왼팔이 들린다 아니면 몸이 뜬다 뭔가를 다 느낄 수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스윙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야구의 한석봉으로 이제 앞으로 저는 어제 경구는 프로를 보고서 또 사인을 요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 많았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피해주고 앞으로 피해주고 네. 약간 기분이 흐뭇하더라고요. 또 오늘 이렇게 또 갑자기 네. 예,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박기민 선수. 네, 안녕하세요. 정근우의 야구 이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뿅뿅뿅. 뿅. 달린다는 것 무한한 경쟁을 위해 때론 희망으로 가득한 나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달린다는 것 일상으로의 건강한 복귀를 위해 세종 스포츠 정형외과